위에 생기는 수많은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질병은 위암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암과 대장암의 10만 명당 발생자가 한때 세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소화기 암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세계 암연구기금 WCRF에 따르면 위암은 2020년 세계적으로 유방암과 폐암, 대장암, 전립선암에 이어 5번째로 많이 발생한 암이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위암 발생자가 한때 세계 최고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2020년에도 세계 평균 11.1명보다 2.5배나 많은 27.9명으로 몽골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위암이 가장 무서운 암이었습니다. 1983년 위암 사망자는 12,145명으로 전체 암 사망자의 42.2%를 차지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위암에 걸렸다는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는데 요즘에는 조기 발견과 암 절제 수술 기술의 발전으로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이 많이 높아져 위암을 두려워하는 정도는 옛날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위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은 78%로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57.8%보다 20.2%포인트 높아졌으며 우리나라의 위암 연령 표준화 5년 순 생존율은 68.9%로 미국의 33.1%, 영국의 20.7%, 일본의 60.3%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위암이 공포의 대상에서 덜 위험한 암으로 바뀐 배경에는 이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초기 위암도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초기 위암은 절제 수술만 받아도 대부분 잘 재발하지 않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초기 위암을 쉽게 찾아내 절제 수술을 받음에 따라 우리나라 위암 환자들의 생존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지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위암은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초기에 찾아내 절제 수술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조기 발견과 절제 수술이 위암 사망자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암을 이기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나라는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의 하나인데 조기 발견과 절제 수술은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이 아니며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방법이므로 완벽하게 치료할 수 없다면 치료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조기 발견과 절제 수술만으로는 위암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위암 사망자는 1983년 12,145명에서 2021년에는 7,249명으로 꾸준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해마다 7,000명 이상이 위암으로 죽고 있습니다. 2021년 암 종류별 사망자에 있어서는 여전히 폐암과 간암, 대장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셋째로 조기 발견과 절제 수술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위를 절단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라는 장기가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문제가 없거나 절제하는 부위가 위의 일부로 한정되어 절제하고 남는 부분만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겠지만 위는 없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별로 문제가 없는 있으나 마나한 장기가 아니며 위 절제 수술은 암을 완전히 절제하여 재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므로 병원과 의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많이 절제하고 싶은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암 절제 수술은 초기인 경우에도 대체로 위의 3분의 2 이상을 절제하기 때문에 위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워 부작용이 심각하므로 수술받은 환자들의 삶의 질이 낮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절제 수술 부작용으로 수술 중이나 수술 뒤의 출혈이나 자른 위와 장을 이어주는 문합부의 누출,
상처 감염과 같은 조기 합병증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지만 위를 절제함에 따라 몸에서는 식도나 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위의 기능을 대신하려 하는데 기능 대신에는 한계가 있어 식도와 위 사이에 위치하여 담즙이 식도로 역류하는 것을 막고 있는 유문이 위암수술로 제거되면 음식물과 담즙이 식도까지 넘어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며 섭취한 음식물이 기계적, 화학적 소화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작은 창자로 지나치게 빠르게 이동해 발생하는 덤핑 증후군으로 인해 속쓰림, 오심, 복통, 설사와 같은 불편함을 겪게 되고 수술 후 섭식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체중이나 근육량이 감소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암의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위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의 하나인 현실을 감안할 때 조기 발견과 절제 수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위암의 치료 기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위암을 일으키고 키우는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어 위암을 예방하고 위암을 나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위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식습관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하므로 짠 음식이나 소금에 절인 음식, 탄 음식, 훈제 음식, 가공육 등은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늘려야 합니다. 또한 위암 발생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흡연을 반드시 멈추고 위암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암의 예방과 치유와 관련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하면서 성장하려 하지만 우리 몸 안에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이 시스템이 정상 작동되는 한 암세포의 성장은 물론 생존조차 어렵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는 날마다 적게는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암 환자가 안 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저는 이 고마운 시스템을 내 몸 안에 준비된 최고명이라 부릅니다. 내 몸 안의 최고명이가 암세포를 공격하여 제거할 때는 백혈구로 구성된 면역세포를 이용하는데 암세포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의 여부는 바로 면역세포가 어떻게 활동하느냐, 곧 면역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면 암세포는 계속 커질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오히려 작아져서 없어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암 환자의 면역력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면역력을 높이는 요인과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면역력을 높여 암을 낫게 하는 요인들을 생명도우미로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암도우미로 부르는데 암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여부는 암 환자의 생활에서 생명도우미가 크냐 암도우미가 크냐에 달려 있습니다. 암도우미가 생명도우미보다 크면 암은 커질 것이고 생명도우미가 크면 암은 작아지거나 없어질 것입니다. 둘이 크기가 같다면 암은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는 암 면역 균형 상태에 머무를 것인데 우리 주변에는 가끔 이런 상태의 암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암세포와 암도우미 그리고 생명도우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원리를 이해하면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길은 명확합니다. 암도우미 생활을 줄이고 생명도우미 생활을 늘려 내 몸 안의 최고 명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한편 제 영상 20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암물질을 멀리한다면 암을 예방할 수 있으며 자연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우미 생활은 최고 명의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뜻하며 암도우미 생활로는 최고 명의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잘못된 식사와 육체적인 활동 부족, 물과 햇빛과 산소의 부족,
발암물질 등을 들 수 있는데 암 도우미 생활을 줄이고 생명 도우미 생활을 늘려 내 몸 안의 최고 명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 바로 뉴스타트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은 미세포 DNA의 손상을 줄이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늘려 유암을 포함하여 위에 생기는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뉴스타트 생활에서 특히 생명식에 있어서는 과일과 채소, 곡식을 포함한 식물성 음식을 골고루 통째로 충분히 먹는 것과 아울러 과잉 섭취할 경우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설탕을 포함하여 가공이나 정제된 나쁜 탄수화물,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소금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화기관 세포들의 DNA를 손상시키고 손상된 DNA의 복구를 방해하는 나쁜 식습관인 편식이나 과식, 간식, 폭식, 야식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뉴스타트의 나머지 항목인 운동,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신뢰와 사랑을 잘 실천하되 규칙적으로 적절히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며 물은 식사 시간과 분리하여 충분히 마시고 햇빛은 자외선이 강하지 않은 시간을 이용하여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쬐도록 하며 공기는 가급적 산소의 농도가 높으며 오염되지 않은 맑은 공기로 깊이 들이마시도록 하고 특히 담배 연기나 미세먼지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충분한 휴식을 통하여 손상된 몸과 마음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잠을 자도록 하고 스트레스를 적절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뉴스타트 생활을 통하여 늘 건강하시기를 기대하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